안녕하세요. 관객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4페이지의 건물의 구성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내력벽, 창문 등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거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지하층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건물을 구성하는 사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기억에는 지하층, 그리고 니은 거실입니다. 여기 거실은 사람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발코니, 그리고 리얼 주요 구조부입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에는 꼭 한번 봐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음, 건축, 설비, 시설 개론에서 많이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바로 지하층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 동그라졌습니다.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지가 평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사진 곳에 대지가 조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한다면 지하층이고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지상층인데 반지하 있죠. 저 반지하 구조는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건축의 판단 기준에 따를 때에만 지하층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선 층고, 층 높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건물이 여러 개 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각 층의 높이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물의 층은 여러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바닥에 있어서는 바닥 윗면과 바닥 아랫면이 존재합니다.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 그래서 우리가 건물 3층에 있을 때 4층 올라가게 되면 4층에 발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4층 바닥 윗면이죠. 그래서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층고가 만약 4m이면 여기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에 따라 지하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바닥까지의 깊이가 1m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3m라고 하면 이를 평균하게 되면 2조. 그래서 바닥부터 지평까지의 평균 높이가 2m라고 하면 이는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요건으로서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을 지하층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반지하는 지하층이 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평균 높이가 2m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3이 아니라 이곳이 2라고 하면 그 평균 높이는 1.5m이고 그러한 반지하 구조는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지하층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경우로서 지표하, 엔드 개념입니다.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 2분의 1, 저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하층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발코니입니다. 여기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일정한 건폐율과 일정한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서울시가 용적률을 220%로 허용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용적률 230%를 해줘야만 재건축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서 만약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저 용적률 10% 차이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0제곱미터 더 만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세대수 외에 추가로 세대를 확보하고 이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재건축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 저 용적률 차이에 따라 23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추가 부담 거의 없이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지동 쪽에 은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20을, 단지 조합에서는 230%의 용적률을 인정해달라 서로 대립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좌우하며 반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저 건폐율이 50% 적용되게 되면 대지 면적이 200이었을 때 그 절반인 100제곱미터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데 저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규모의 연면적이 확보되어 재산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코니와 관련되어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현재 대지 면적이 200인 곳에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저 대지 면적의 절반 정도인 100제곱미터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 건축하다 보면 아래층의 건축 부분과 위층 건축 부분이 서로 차이 나서 이러한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베란다는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유리창 샤시에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발코니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발코니는 테라스나 베란다와 달리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발코니에 대한 기본 설명에 있어서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부가적 설치. 이런 말이 있을 때 일부러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발코니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코니를 가족들에게 얘가 베란다 아니라 발코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용어를 바꿔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안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공부에 사람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꾹 참고 가족과 함께 베란다라 불러주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아주 예전에 국어 시간에 홍길동 정리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호영, 호부 못한다고 해서 홍길동이 한탄하던 대목 있죠. 그때 감정이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이번에 발코니를 베란다라 부르시면서 그런 부분에 감정이입을 느끼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이 발코니는 건축물 내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그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발코니는 주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외 상가 건물에도